그리고,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거요. 계제요. 그러니까 여기 사실 이 부분을 이 몇 줄 쓰려고 했던 건 이제 차이나 때문에 그래요. 하도 단전, 소주천, 대주천 이 차이나식을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냥 말만 바꾼 것밖에 안 되는 건데 또 말만 바꾼 것만은 아닌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단전, 소주천, 대주천보다 그냥 1단, 2단, 3단 이렇게 말하려고 했죠. 그러니까 차이나식 수령을 해서 벗어나 보고 싶어서요. 그래서 쓴 거예요. 계제라는 것이. 근데 단전이나 소주천이나 대주천이라고 해버리면 난 단전은 단전만 되죠. 소주천은 인도면 도는 거고 대주천은 인도면 넘어서 내부와의 관계를 느끼는 건데 이렇게 해버리면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어요.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말은 아니잖아요. 소주천, 대주천, 단전이라는 게. 근데 의미를 이해하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나인들이 상당히 현실적인 거죠. 그냥 다 때려잡고 다 갇혀버리고 그냥 간단하게 주천 됐냐 안 됐냐, 인도매 돌았냐 안 돌았냐, 그리고 그 주천의 내부와 교류하냐 안 하냐 딱 이것만 얘기하는 건데 거기에 대한 의미의 설명은 없단 말이죠. 상당히 현실적인, 구체적인, 물리적인 것만 말하는 거고 의미에 대한 거, 사상에 대한 거, 그리고 그런 부분은 설명 안 해서 좀 다르게 이해하려고 1단, 2단, 또 1단, 2단도 아니고 기단, 광단 그렇게 설명했죠. 왜냐하면 또 숫자도 마찬가지로 그냥 1, 2, 3, 4라고 밖에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숫자로 생각 안 했잖아요. 뭐 사주식으로 말하면 갑을, 정정. 갑이 1이잖아요. 그럼 1이라고 한 거하고 갑이라고 한 거하고 분명히 뉘앙스는 많이 다르고 머릿속은 복잡해져. 1이라고 하면 사람 더 이상 생각을 안 해요. 우리는 하도 1, 2, 3, 4를 배워서 숫자로 1, 2, 3, 4 해놓으면 그냥 1, 2, 3, 4예요. 거기서 연상에 나아가거나 머리가 이 상상력을 확장해 나아가는 것은 의미 없어요. 점점 세상은 이렇게 상상력을 말살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됐고 이거를 진화한 거라고 생각해요. 더더구나 서양인들이 더더군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많죠. 옛날식으로 뭐 가부의 병정이나 여기는 계제니까 기광, 공영, 대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분명히 다른 거죠. 상상을 하면 사실 이렇게 생각하기 싫어하는 게 생각할 건 해야 된다는 거. 근데 생각하지 말라고 하는 건 이제 지식을 보편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 알겠는데 이제 거기까지 갔으니까 이제 자를 만큼 잘랐고 상상력을 죽일 만큼 죽였으니까 이제 조금씩 상상력을 키우는 쪽으로 지식이 나아가게 될 것 같으니까 다시 또 이제 복잡하게 생각하는, 머리 좋은 놈들이 복잡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한 것도 있어요. 뭐 계제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던가요? 이 계제는 말이 많은 것도 있고 그렇긴 한데. 계제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계제요? 어떤 관점으로 설명해야 되나? 워낙에 많아가지고 어떤 관점으로 설명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기단은 어떤 특성, 어떤 상황 때문에 기단이고, 기단 때는 어떻게 되고, 뭐 광단 때는 그 중맥의 선인데, 중맥의 선 저기로 해서 또 어떤 현상이 생긴다. 뭐 그런 식으로. 기광 공영이 얘기되는데 설명을 하다 보면 끝도 없고 어느 관점으로 해야 될지 명확하지 않으니까 여기도 이제 단전, 소주천, 대천 나왔으니까 이거 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면 우선 이건 단전이라고 그러는데 단전이라는 말보다는 원래 중국에서 얘기하는데 축이 나요. 이게 쌍을 축자가 아니라
축자가 축자 왜 또 무슨 축자, 기초에 해당하는 축이라는 한문이 있는데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네. 혹시 아시는 분? 축 있잖아. 아닌가? 아이, 몰라. 하여튼, 이게 쌓을 축자라기보다 기초에 해당해요. 기반. 그러니까 처음에 수련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거, 준비요. 이건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토대라고 해야 되나? 토대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전호흡이나 단전이라고 하고 하단전이라고 하기 시작하니까 단전에 뭐 구슬, 크리스탈 같은 게 하나 생기거나 기를 쌓거나 양기를 만들거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양기를 만든다는 건 저번 강의에서 얘기했듯이 양기가 그 양기가 아니라고 하면 이미 여기에는 설명이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호연직이나 바른마음이나 바른마음이 생긴다는 거, 의로움이 생긴다는 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나 이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될지를 정한 것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규정을 내린 거예요. 난 어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떠한 사람이라는 것을 규정하려면 우선 내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여야 내가 있다는 거, 나란 자아를 알게 되면 그때서야 나는 이러이러한 삶을 살 거라는 건데, 이러이러한 삶을 살거나 목적을 정한다는 게 단순히 난 이렇게 살 거라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남과의 다른 점, 남과의 다른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존, 고유성, 내 고유성이요. 내 고유성이 형성된 걸 바른마음이 생겼다고 하거나 의로움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해서 인의의 지신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 유교적인 생각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그것보다는 자기 고유성부터 있어야 뭐가 옳은 건지 이해하게 돼요. 내 고유성이 먼저예요. 내 고유성은 뭘 하는 거냐면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거나 내 자신을 봤는데 나는 남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같은 인간이지만 인간인 건 전체적으로 보는 거고, 거기에서 나라는 개념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날 보는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날 봤다는 얘기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른 특수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된 거거나 이해하게 된 거예요. 또 사물과도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과도 다르고 이 사물, 물질, 이 삼라만상과도 다른 나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게 되거나 납득하게 되거나 발견하게 된 거예요. 이거 발견이란 말을 그래서 쓴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 이전에는 발견 안 했냐고, 아니면 발견 안 했냐, 아니면 그 이전에 내가 아니었냐, 이건 아닌데 이걸 정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규정을 명확하게 했냐 안 했냐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누구나 다 자기는 자기잖아요. 근데 그 정도 가지고 했다고 하지 않아요. 그것도 깊이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식인데 어떤 단어나 개념에 대해서 내가 정의를 내리고 그 개념을 쓰는 거하고, 그냥 누구나 다 그 개념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쓰는 거하고 분명히 다르잖아요. 달라요. 분명히 신이라는 개념도 개념인데 그냥 일반적으로 신이라는 개념을 생각하고 남들 쓰듯이 쓰는 거하고, 신이 뭔지 내가 궁구해 보고 신이라는 걸 쓸 때는 분명히 다르잖아요. 다르다는 거 어떻게 느끼냐면 다른 사람과 대화해 보면 알잖아요. 술 먹고 같이 이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데 신 얘기하고 신이 있네 없네, 기독교 신이 어떻고 불교 신이 어떻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내가 신이라는 걸 생각한 적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것도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신이 정말 있어서 신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신이란 개념이 나온 건지, 이걸 생각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신을 이렇게 듣고 있으면 거기에서 자기와 다른 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고민했고 이렇게 생각해서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그런 걸 고민하지 않고서 쓰는 것 같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 정도는. 그런 식으로 우리는 분명히 대화하다 보면 서로 단어나 개념이나 의미를 다르게 이해하고 쓰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 차이를 만들어 간다고요.
그래서 이 아까 말했던 사상이라는 것, 사상이나 이론이나 이런 것은 개념 정의예요. 어떤 개념을 내가 어떻게 했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수련에서 내가 알아지는 지적의 성취, 불교들은 견성이잖아. 성을 본다고 하잖아. 그러면 성을 보는 게 개념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성은 개념이에요. 관념하고 개념은 좀 다른데, 관념은 좀 전체적으로 쓰는 말이고 개념은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을 쓸 때가 쓰기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관념이라 말했을 때와 신이라는 개념이라 말했을 때는 분명히 달라요. 신이라는 관념을 말했을 때는 좀 더 보편적으로, 좀 더 일반론적으로 쓸 때 하는 말이고, 신이라는 개념을 쓸 때는 내가 신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규정했을 때 다른 것과 적용해 가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알게 됐을 때 신이라는 개념을 말쓸 수 있어요. 어렵나?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는 건 개념이에요. 왜냐면 신 자체에 인간을 만들었다는 것이 들어있진 않아요. 신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서양에서 들어온 개념이에요. 동양에서는 그런 식의 개념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신이 인간 만들었다고 옛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그 신은 뭔데 인간을 만드냐고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그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신이 인간 만들었다고 했을 때 신이 인간을 왜 만들었을까? 그리고 어떻게 만드는데 뭐가 신을 만들 수 있다는 거냐고요. 어떻게? 옛날 사람은 만약에 뭐 태극이나 오행론이나 이거 공부한 사람은 태극이 만들었다고 하면 이해해요. 근데 신이 만들었다고 하면 신은 뭐하는 물건이야? 이렇게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인간을 만든 건 개념이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관념이 됐어요. 일반화 됐잖아요. 분명히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저처럼 생각해보는 사람하고 안 해본 사람하고 분명히 신이란 개념, 신이란 말을 쓸 때 다르게 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규정을 했냐 안 했냐, 자기가 어떤 개념을 이해했냐 안 했냐, 얼마나 깊이 있게 추구해 봤냐 안 해봤냐가 있다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 내가 내 자신을 규정하고 내가 내 자신을 발견하고 보고 의미를 깊이 있게, 그러니까 나도 누구나 다 나란 말 쓰지만 내가 쓰는 나는 다른 나예요. 나는 너와 다르다고요. 이게 차별인데 그 차별을 내가 만들어내야 돼요. 난 너와 달라요. 난 다른 인간이고 다른 존재예요. 이게 더 나은 존재라고 분명까지 얘기할 수 있어요. 난 너보다 나은 인간이야. 왜 나은 인간이냐면 최소한 난 나에 대해서 고민해봤어. 이렇게 돼요. 동물에서 인간이 넘어온 차이는 자기가 자기를 보거나 자기 자신. 동물이 동물을 생각하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은 자기 먹고 사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타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호랑이라고 해서 호랑이 전체 무리에 대해서 생각 안 하잖아요. 이건 호랑이의 그 권리를 위해서 뭐 어쩌고 하면 이렇게 말하면 미친놈이잖아요. 이거 호랑이 이거 죽여야 돼요. 이런 호랑이는 큰일 나요. 여가에 나왔듯이 갑자기 원숭이가 원숭이를 보호하겠다고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 인간 입장에서 갑자기 이상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규정을 안 해요.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인간은 자기를 발견하면서부터 인간이 인류를 고민하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오히려 인간이 인류를 고민 안 하면 그 인간 덜 떨어진 거잖아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규정을 하냐 안 하냐, 자기를 발견하느냐 안 하냐, 얼마나 자기를 내 쪽으로 규정했냐로 인해서 진화가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얼마나 발견하고 개념 규정하고 이해하고 나를 얼마나 아느냐로 인해서 그 사람은 달라지는 거고 차별이 생기기 시작한다고요. 근데 그게 시작을 여기서 한다고. 자기의 고유성을 발견하는 것이 이 기단이에요. 기라고 하니까 한문에 이 기로 이해해가지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에는 한문으로 해서 그 기초할 때 기도 되잖아요. 기에는 한문 이렇게 타다 보면 여러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이게 여러 한문이 있는데 그것을 잘 찾아보고 일종의 공통성에 해당하는 부분이 기의 의미가 돼요. 그렇게 이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에는 이런 기, 저런 기, 저런 기, 일어날 기도 있잖아요. 입구자 어떻어요? 앞에였으나? 뒤졌으나? 일어난다는 것도 기라고 그러는데, 이 기나 이 기초에 해당하는 기나, 기초의 기자나,
이 세 개만 두고 봤을 때, 다른 것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이 세 개 두고 봤을 때 일종의 공통성, 일관성, 그게 뭐라고 생각해요? 그게 이 기단이나 기에 대한 의미예요. 이거 단순히 이렇게만 이해하고 기를 이해하면 안 되고, 기의 다양한 의미. 왜 기라는 음을 쓰고 있으면서 다른 그 모양, 다른 이게 다르게 분화됐냐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먼저 음이 먼저예요. 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발음이 먼저잖아요. 우리식으로 이제 민족주의로 생각하면 한글이 먼저고 한문이 나중이에요. 우리가 말하기 시작하고 그 말을 어떻게 이 글자로 표현할지를 고민한 거란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이 똑같이 기라고 쓰는데 저처럼 이상한 데 나타나가지고 기라고 쓰는데 뭔가 뉘앙스가 틀려요. 그럼 나는 분명히 다르게 기를 쓸 거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이 기를 가지고 막 쓸 때 저처럼 나는 그런 기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로 말했다고 한다고요. 이 차이를 찾아내는 놈이 글을 다르게 쓴다고요. 그러니까 나 같은 놈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 복잡하게 만들어요. 이 하나를 생각하면 편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차이를 만들어내가지고 나는 다른 기요 하면서 갑자기 기를 다르게 쓰기 시작해버리면 이상하잖아요. 그다가 또 다르게 다른데 해요. 기라고 안 하고 키라고. 원래 키나 기나 같은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도 해요. 키나 기나 같잖아요. 왜 키등에 곡물 이거 까부르는 거 까부순다고 하나? 이게 이게 있잖아요. 오줌 싸면 머리에 쓰고 소금 구하라고 하는 거, 이 키요. 그게 알곡가 정리한 거잖아. 그게 마음에 드는 것만 하고 이게 골라내는 거. 이게 기에 이때 양기만 되는 거예요. 양기가 일어나게 할 때 중국인들이 음기를 제거한다는 의미로 쓰잖아요. 양기와 음기는 반대돼가지고 양기 만들 때는 음기를 배척해야 되잖아요. 탁기라든가. 그러니까 여기서 음기는 음흉한 거, 탐욕, 화나는 거, 그런 감정적인 여러 안 좋은 것들을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계율이나 삼진치 제거하는 거, 이런 것을 음기 제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키로 인해서 좋은 알곡만 골라내는 거 똑같잖아요. 맞장난인데? 맞장난이기만 한 건 아니에요. 분명히 생각하면 재미있어요. 이게 기단이에요. 너무 장화하네, 기단 하나에. 그 다음에 광단이라고 하는데, 이 광단이, 엄밀히 말하면, 인동맥이 돌기 시작할 때부터라고 해야 되는 길 하는데, 또 이게 애매하게 규정해버리면 또 어려워서, 인동맥 이후에 중맥이 열린 것까지 하는데, 이 식으로 말하면 음기가 좀 사라져서, 양기로만 몸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를 말해요. 그래서 광이에요. 빛이라고요. 인간이 빛이 돼버리는 거예요. 인간의 빛이 된다는 건 다 양기로 만들어졌다고 말이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만들어지는 건 아닌데 좀 음기가 나가서 이제 제대로 된 정상적인 인간이나 온전한 인간이 됐다는 뜻이 있어요. 인간의 빛이 된 거예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도 인간의 빛이 되면 신이 되잖아요. 뇌를 100% 쓰면 빛이 된다면서요. 물질을 빛으로 바꾸면 물질이 빛으로 바꿀 수도 있잖아요. 또 그걸 완전함이라고도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니까 의미함을 말하면 완전히 빛이 되는 건 양이고 물질화가 되는 건 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수식으로 하면 이는 MC의 제곱이요? 음영론이에요. 음이 되냐 양이 되느냐. 완전히 에너지로 넘어가 버리면 양이 된 거고 물질화 되어 가서 이게 나타나면 음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중맥이 중요한 이유는 여기서 중맥이 중요한데 중맥이 왜 중요하냐면 이 사람이 음기가 있냐 없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기는 한데 마음이 흔들리는지 흔들리지 않는지 어느 부분에서 걸리는 게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 아까 말한 대로 살아온 삶, 교육받은 거, 그리고 가정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내 목표, 그리고 먹고 살 문제, 여러 가지로 인해서 고민이 있고 명확하게 수련과 이런 일상에 대한 그것이 규정이 안 됐을 때, 마음의 흔들림이 있을 때 중맥이 막힌다고요. 중맥이 흐름이 온전치 않아요. 마음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나 마음에 걸림이 생기면 중맥은 꺾여요. 그래서 중맥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한 거예요.
온전한 빛이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는 거죠. 자기 스스로 아까 처음에 설명한 것처럼 위에 있는 이 정신이 육체를 눌러올 때 회의, 의심하고 후회하고 뭔가 이거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자기 자신을 태클 걸 때, 비판할 때, 비난할 때 여러 사고로 인해서 머리가 굴러가서 문제인데 머리가 자꾸 생각하면서 이거 이래도 되나 저건 들어도 되나 미심쩍고 이럴 때 중맥은 서서히 이제 내려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자기를 돌보는 거 잘 돌봐야 된다고 하는 거죠. 아, 난 요거밖에 안 됐구나. 내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내가 잘못됐거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동안 나아간 것도 꺾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만큼 나아간 것마저도 물러나기 시작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최소한 그 정도는 안 만들게,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 일상의 생활이 고통스러워도 중맥은 안 막히게 만들 정도는 돼야 이제 제대로 된 완전히 빛으로 화한 인간이 되는 거죠. 광단이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있고요. 광단에서 공단 가는 건데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단에서 광단 가는 것에서 한계를 느껴요.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방금 얘기한 중맥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의지의 꺾이며 아니면 의심, 후회 아니면 일상생활과 그 자기 수련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말은 나는 수련하고 수련할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건 말이 중요하지 않아요. 중맥을 보면 돼요. 중맥이 열렸냐 안 열렸냐 보고 전 말은 그렇게 할 뿐인데 막상 집에 돌아가거나 일상생활에서 수련과 상관없거나 수련에 대해서 좀 의심하는 부분이 있거나 아직 마음을 다 내지 못하는 분별심이라고 하는 그 분별심을 다 내지 못하는 그런 뭔가 멈칫거리는 그 무엇이 있을 때 중맥은 열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이 어려워해요. 더더구나 요즘 세상은 이 부분을 어렵게 만들었어요.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 외부의 것을 보면서 자기를 규정하거든요. 사람들이 열심히 그 먹는 걸로 인해서 돈 벌고 성공하는 거 보고 부럽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 걸 생각하면서 이 부분이 잘린다고요. 이렇게 우리는 자꾸 외부 현상, 사회, 생활, 경제 생활에 따라서 자기를 많이 억누르게 만드는 세상인 거죠. 옛날에는 그렇게 남 눈치 보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좋아하지 않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되는 세상이었거든요. 옛날엔. 근데 지금은 다른 사람과 다르게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걸 하거나 점점 그렇게 세상이 변해갔던 거죠. 자기 생각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수련하기는 어려운 세상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완화시켜주거나 방향전환 해주는 거예요. 수련하기 편한 세상.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의미를 줄 수 있는 세상. 이 만들어주는 게 수련자가 해야 될 것이긴 한데 아직 요원하긴 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 부분이 제일 힘들어해서 거의 사람 수련시키기가 어려워져요. 여기서부터 안 돼요. 이것부터. 단전 만드는 건 그나마 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힘들고 그 다음에 광단에서 공단 넘어갈 때는 이제 여기에서 진짜 자질이 있냐 없는 여기서 벌어져요. 광단에서 그 공단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많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뭐 빛으로 화했다고 해서 완전히 화해진 건 아니거든요. 중맥이 열렸다고 해서 중맥이 열린 건 이제 시작이에요. 금방 그렇게 빛으로 안 돼요. 빛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또 어떤 과정을 일일이 겪는데 이때 또 이 과정을 더디게 하거나 스스로 그 과정을 막거나 또 그게 상당히 심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 인간의 한계 돌파가 있거든요. 이게 인간에서 신으로 넘어가는, 인간에서 초인이 되는 거야. 초월되는 그 과정인데 그래서 힘들어요.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뭐 설명해 줄 게 있나요 여기서? 기식으로 해야 되나?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과정을 설명하면 우선 중맥이 열리고 중맥이 열린 다음에 파조선이라고 얘기했는데 자석처럼 이렇게 양쪽으로 생긴 이 자기장처럼 이 현상이 일어나요. 사람을 중심으로 두고 되게 무겁네.
사람을 이제 백회에서 학문, 회음이라고도 하는데, 학문이 회음이 된 거지, 회음이 학문 된 건 아니에요. 아니면, 맞나? 이런 설명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니까 넘어가고, 학문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올라가서 백회에 뚫리는 이 현상이 중맥이라고 하면, 이 정중앙이 왜 중요하냐면 자기 중심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중심이에요. 이걸 가지고 자기 본의적으로 이 세상을 봐야 돼요. 이 축이에요, 축. 내 축이에요. 이게 나중에 그러니까 위아래로 자기 자신이,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중맥이 뭐 회음이든 박물이든 여기서부터 이렇게 백회로 올라가는 이 과정이 초월하고 싶어 하는, 더 나아가고 싶어 하거나 더 나은 인간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있으면 있을수록 올라가요. 그래서 수련은 나아간다고 했어요. 나아가야 된다고 하고 나아가고 싶어 하는 게 수련을 하는 이유는 이 중맥 때문에 그래요. 이 중맥은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거꾸로 밑으로 내려오면 점점 이 진보에 거꾸로가 돼요. 거꾸로 시간 거꾸로 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점점 하등 인간, 하등 동물로 변해가고 하거나 물질문자처럼 밑에서만 아니면 그런 정도에서만 만족하며 살아가는 거고, 위로 올라갈수록 상승하고 싶어 하는 거고, 형이상학적인 거나 초월적인 세계에 대한 관심과 그걸 알고 싶어 하는 관념 세계, 현실 세계에 벗어난 또 다른 세계를 추구하고자 할 때 점점 이 중력은 올라가게 됐다고요. 이건, 근거는 확인이 되느냐. 근거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그렇다고밖에 할 수가 없는데,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변화된다고 저는 봤어요. 정말 그런, 나는 이제 스스로 연구에 보면 되는 거고, 이게 중맥인 것이고, 그 다음에 중맥이 열린 다음에, 중맥이 재밌는 게, 이거 호흡과도 관계되는데, 호흡을 들이쉬면 기가 들어오고, 호흡을 내쉬면 나가요. 그래서 나중에 죽었을 때 코로 호흡을 할 수가 없으니까, 산소 호흡이 안 되니까 호흡을 어디로 하냐면 머리로 하면 이쪽에서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외부께 들어오고 나가는 걸 머리가 해요. 이 두정문에서 기운이 들어오고 나가고 그래요. 또 이걸 이용해서 수련을 하겠다 하는데 잘못하면 상기 일어나요. 그러니까 두정 가지고, 그러니까 백회 가지고 호흡하는 건 백회의 의식을 집중해가지고 수련하는 단체가 있거나 가르침이 있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맞을지 모르지만 체질상으로 그 사람은 음적이거나 좀 음적인 사람, 음성적인 사람이거나 그래요. 그래서 상기가 안 일어나는 거죠. 이 백회에 의식을 집중해도. 근데 양성적인 양기가 많은 사람, 그러니까 열이 많은 사람들은 머리에 그 의식을 집중해버리면 쉽게 기운이 상기돼 버려요. 그래서 두통이 일어나거나, 머리가 아프거나, 아니면 헛것을 보거나, 잘못된 경우가 생겨요. 상기로 인한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따져보고 해야 돼요. 이 수련법이 내 체질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따져보고 따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두정에 의식을 집중하는 건 상기 일어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상기 일어날 수 있는 체질이면 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두정을 들이쉴 때 들어오고 내쉴 때 나가나? 그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데, 호흡을 멈추면 안 들어오냐? 그렇진 않아요. 호흡을 멈추면 약간 멈추있다 하는데, 그것도 안 되면 뒤지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려고 애쓰는데, 이걸 호흡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는 거고, 또 코를 막았을 때 기를 들어오게 나가게 할 때 이 두정 가지고 하는 거고, 이 두정으로 들어오는 기는, 그래서 이제 기에 대한 이해가 있는데, 단순히 기가 아니라 다르게 이해했을 때 운명이 들어와요. 두정으로 기가 들어온 걸 느낄 때 단순히 기가 들어가 좋다고 해버려야 할 게 아니라, 이건 대단히 내 미래나 내 삶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거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머리가 들어오는데 갑자기 아픔이 있거나 통증이 있으면 내가 고민할 문제가 있거나 내가 아플 거, 힘들 거, 갈등이 일어나는 일이 생길 수 있다는 뜻이 돼요. 아니면 반대로 머리를 자극할 만한, 아하, 그거구나 하면서 이렇게 뭔가 알아갈 때도 머리가 압박이 있고 통증이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두정을 느낀다는 건. 그러니까 기라는 게 잘 이해해야 돼요. 기는 운명이에요. 이 두정으로 두는 기는 운명이에요. 내 운명의 변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그때 이 기가 들어오는 거고, 그걸 기라고 해야 돼요. 그냥 단전에 모으고 임금에 돌리고 이런 식의 것을 기라고 하면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근데 나중에 정말 제대로 된 기를 이해하기 시작하려면 이 부분부터, 중맥에 대한 걸 공부할 때부터는 기에 대한 해석이나 의미를 다르게 이해되는데, 그때의 기는 운명이나
이 세상의 체계 이법으로 이해하는 게 훨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몸이 변해가요. 그래서 지금